스타크래프트 테란의 황제 이묘한 선수의 전성기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타이밍의 이묘한, 물량의 최연성, 전략의 강민 등 선수들은 저마다 강점인 부분이 있었고 그들의 개성 있는 플레이는 게임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개념이 정립되며 선수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개성이 뛰어난 선수보다는 모든 분야에서 잘하는 올라운더 선수가 잘나가기 마련이었고 선수들의 경기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종합격투기 역시 이제는 모두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타격과 그래플링 모든 영역에서 수준 높은 움직임을 보여주며 이제는 싸움보다는 어엿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신 과거 프라이드 FC처럼 사커킥과 스탬핑이 난무하며 피 튀기게 싸우는 날것의 경기들을 좀처럼 보기 힘들어진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UFC 초창기에 개성있고 잔인한 장면을 만들어냈던 괴팍하고 과격한 파이터들에 대해 순위별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5위 조선. 한국계 미국인 조선은 163cm의 작은 키에 100kg가 넘는 단단한 체격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태권도와 유도를 수련했으며 자신의 이름을 본따 조선도라는 무술을 만들었는데요. 호이스 그레이시와 혈전을 펼쳤던 키오 레오폴도의 스승이기도 한 그는 UFC 3 대회에서 키모의 세컨드로 참여하기도 했으나 다음 대회인 UFC 4에서 키스 해크니를 상대로 종합격투기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기독교 과격주의자답게 커다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입장하는 조선. 가뜩이나 험상궂게 생긴 외모가 더욱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당시 나이 24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늙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가볍게 앞차기를 피해내는 조선, 자신감이 넘치는 움직임, 다소 도발적으로 해크니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낮은 레그키를 한 대 얻어맞지만 괜찮다는 제스처와 함께 도발까지 곁들여줍니다. 해크니가 들어가 보는데요. 곧바로 테이크다운을 허용합니다. 하프가드를 잡은 조선, 단단하게 해크니를 잡아놓습니다. 길로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케이지까지 밀어붙입니다. 위기에 몰린 해크니, 일단 덧거리로 넘어뜨려 보는데요. 여기서 종합격투기 사상 최고로 자극적이고 미스터리하고 쇼킹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키스 해크니 선수가 맨주먹으로 조선 선수의 낭심을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가격한 것이죠. 심지어 빗맞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선은 데미지가 없어 보입니다. 단 한 방만 맞아도 거기서 경기가 끝나야 정상인데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있죠. 해탈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초기 UFC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낭심 가격이 허용될 정도로 공격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스 해크니 새로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바로 팬츠 벗기기. 사이드 마운트를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는 조선의 턱을 밀어주고 오른손으로는 바지를 벗겨냅니다. 거의 벗겨진 상황. 아니 수치심으로 탭을 치게 하는 건가요? 조선 선수 결국 탭을 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국부 파운딩에 이어 하이 벗기기까지 이어지는 실전 기술로 승리한 키스 해크니. 해크니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분명 여러 차례 낭심을 가격당했음에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조선은 정말 불가사의한데요. 이 경기로 인해 그는 아이언벌, 말 그대로 강철의 라는 별명이 붙게 되고 유명세에 오릅니다. 그리고 몇 번 더 격투기 경기를 가진 조선은 극진가라데 파이터 카쿠다 노브아키와 입식 경기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저돌적으로 후을 날리며 밀어붙인 끝에 다운을 빼앗는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결과는 KO로 경기를 내주고야 말았죠. 그렇게 종합격투기 4전 4패, 입식 1전 1패로 승리 없이 선수 생활을 마친 조선은 오스틴 파워, 조슈아 트리, 슛 파이터 등 영화에서 단역을 맡으며 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역대 종합격투기 파이터 중 악당을 꼽자면 5손가락이 들 정도로 극악무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현재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성폭행, 납치, 고문, 살해 협박 등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2011년에 17년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해 10월 자신과 같은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동료를 구타해 살해하고 독방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는 2017년 재판에서 27년형을 받으며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일생 동안 꼭 사회에서 격리되고 더 이상 나쁜 짓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4위 게리 굿리치. 90년대 초 세계 팔씨름 대회를 휩쓸며 팔씨름 절대 강자로 군림한 게리 굿리치. 그는 캐나다에서 아마추어 복싱으로도 이름을 날리며 스포츠 스타로 유명세를 떨쳤죠. UFC2 대회를 시청하면서 격투기 무대에도 관심이 생긴 그는 UFC 출전이 내정되어 있던 국수런의 대표 선수를 쓰러뜨리며 그의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국수런의 도복을 입고 UFC 그 8번째 대회에서 격투기 데뷔전을 가지게 되죠. 케이지에서 한결이 보이니 괜히 반갑네요. 스프롤로 태클을 막아낸 굴리치 곧바로 크로스픽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엘보우쇼가 시작됩니다. 무려 8연타를 성공시키며 상대를 끝장내버리는 굴리치. UFC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도 볼 수 있을 만한 KO 장면을 18초 만에 만들어냅니다. 상대 선수인 폴 헤레이라 선수는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이어지는 4강전에서 단 2방의 파운딩으로 경기를 가져간 굴리치는 결승전에서 돈 프라이 선수에게 패배하고야 마는데요. UFC 10 대회에서도 로블로와 펀치 정타를 견뎌내고 단 3방의 파운딩으로 상대의 눈을 완전히 작살내며 역전 승리를 거둔 굴리치는 1999년 UFC 19 대회에 출전해 무시무시한 선수를 만납니다. 상대는 바로 안드레 로버츠. 키 188cm에 몸무게 168kg로 엄청난 몸집을 자랑하며 당시 9전 9승으로 모든 상대를 1라운드 KO로 잡아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임 캐릭터 같은 로버츠의 커다란 외형은 지금까지 체격으로 밀린 적이 없었던 굴리치를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굴리치는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밀어붙이는 로버츠를 돌려내고 호기롭게 펀치를 휘둘렀죠. 당황한 로버츠는 거리를 좁히려고 애써보지만 굴리치는 로우킥과 백스텝을 활용하며 스피드의 이점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케이지 중앙에서 접근해보는 로버츠. 굴리치는 욕심을 내지 않으며 펀치를 맞춰줍니다. 그러자 갑자기 등을 보이는 로버츠. 본인의 허벅지에 탭을 치고야 마는데요.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43초 만에 TKO 승리. 확연한 기량 차이를 느껴버린 걸까요? 다소 허무하게 포기해버린 안드레 로버츠 선수였습니다. 이로써 엘보우 8연타 KO에 이어 또 한 번 희귀한 장면을 만들어낸 굴리치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꾸준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MMA 46전, 킥복싱 38전, 도합 84전의 수많은 경기를 치렀고 2010년 12월 경기를 끝으로 14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위 패트릭 스미스. 1994년 K1에서 앤디 훅을 KO시키는 엄청난 업셉을 일으킨 패트릭 스미스. 그는 그야말로 타고난 싸움꾼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종목에서 활약했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아메리칸 캠포, 당수도 검은띠인 그는 가라데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으며 프로복싱 18전, 종합격투기 37전, 킥복싱 74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베테랑 파이터입니다. UFC 1 대회에서 켄 샴락을 상대로 케이지에 올랐으나 힐훅으로 패배한 스미스는 곧바로 다음 대회 출전해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경기에서 58초 만에 길로틴 초크로 상대를 기절시켜버린 그는 무시무시한 엘보우 파운딩으로 불과 30초 만에 끔찍한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상대인 스캇 모리스의 얼굴이 처참하게 피로 물들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KO였죠. 그리고 4강전에서 조니 로즈를 만나 그가 얼마나 밸런스가 뛰어난 파이터인지를 증명합니다. 로우킥으로 가볍게 포문을 연 스미스는 안정적으로 펀치를 방어해내며 경기를 잡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차기와 박치기, 니킥, 스탠딩 길로틴 초크로 이어지는 유려한 콤비네이션을 선사하죠.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러나 결승전에서 아쉽게도 호이스 그레이시에게 우승을 내준 패트릭 스미스는 UFC 그 6번째 대회에서 파워풀한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냥 달려들어가서 앞차기로 상대를 쓰러뜨린 뒤 곧바로 길로틴 초크까지 잡아버리죠. 마스비달이 아스크렌을 격침시켰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결국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상대를 힘으로 뜯어버리며 기어이 탭을 받아냅니다. 정말 야수 같은 모습이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목을 오가며 수많은 싸움을 계속해온 패트릭 스미스는 2019년 6월 18일 55의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6년 50이 넘은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것을 보면 격투기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위 댄 세번. 종합격투기의 세계로 넘어온 첫 번째 엘리트 레슬링 출신 선수 댄 세번. 그는 그레코 로마형과 자유형 레슬링을 모두 수련했습니다. 레슬링 경력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죠. 댄 세번은 UFC 그 4번째 대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본격적으로 종합격투가로서 활약을 시작했습니다. 무에타이 베이스 마시아스에게 몇 차례 로우킥을 허용하나 했지만 곧바로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레슬링식 태클로 마시아스를 끈질기게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점원 수플렉스를 꽂아버리죠. 심지어 2번 연속으로 말입니다. WWE의 크리스 베누아 선수가 생각나는 장면이죠. 레벨이 다른 레슬링 실력으로 상대를 굴려버린 댄 세번. 경기를 끝내기까지는 그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가볍게 탭을 받아냈습니다. 가라데 베이스 마커스 보셋도 세번에게는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라운드 초반 미들킥을 허용하며 흔들리는 듯 했지만 한 번의 테이크다운 시도로 보셋을 넘어뜨린 세번은 암트라잉글 초크를 잡고 탭을 받아내기까지 불과 5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댄 세번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레슬링은 지금의 합입처럼 알고도 막을 수가 없었죠. 세번은 경기 초반 무조건적으로 태클을 성공시키고 다양한 서브미션 기술들로 끝을 내는 것이 그의 완성된 게임이었습니다. 상대의 안면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리며 경기를 끝낸 적도 있었죠. 그리고 댄 세번은 역대 UFC 토너먼트 대회의 우승자와 준우승자들이 모여 개최한 대회인 얼티밋 1995 4강에서 탱크 에봇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레프리 스탑이 유독 늦었던 만큼 탱크 에봇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해버리죠. 언제나처럼 상대를 넘어뜨리고 케이지에 밀어붙인 세번은 백을 잡은 상태에서 안면과 몸을 골고루 타격하고 팔꿈치로 후두부를 찍어버리고 머리에 니킥을 날리는 등 그야말로 에봇을 완전히 찌그러뜨려버립니다.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일방적인 폭행은 무려 18분간 이어지는데요. 진작에 멈춰야 할 것 같던 이 경기는 결국 세번의 판정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댄 세번의 나이가 이미 37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는 2012년까지 선수 생활을 지속하면서 127전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백전노장이라는 단어가 댄 세번만큼 잘 어울리는 선수는 없는 것 같네요. 1위 탱크 에봇. 미국 범죄 영화의 악역이나 교도소에 수감된 마피아 두목이 떠오를 정도로 무서운 인상을 가지고 있는 탱크 에봇. 아마추어 레슬링과 복싱으로 다져진 그는 200전이 넘는 길거리 싸움을 거친 진짜 싸움꾼입니다. 심지어 종합격투기 무대에서도 그의 거친 파이팅 스타일은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주짓수를 비롯하여 각종 무술에 대해 비난을 서슴지 않던 에봇은 UFC 그 6번째 대회에서 충격적인 종합격투기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의 첫 상대는 180kg의 거구 존 마투아. 그러나 상대가 되지 않았죠. 오른손 한 방으로 다운을 빼앗은 에봇은 망치를 휘두르듯 마투아를 두들겨 패는데요. 오로지 오른손만을 활용하며 마투아를 완벽하게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펀치가 강력했는지 마투아의 팔다리가 꼿꼿하게 경직되어 버릴 정도였죠. 에봇은 그런 마투아를 비웃는 제스처까지 보여주며 거친 싸움꾼의 이미지를 첫 시합 만에 구축해버렸습니다. 다음 상대 폴 발렌스 역시 140kg의 거구였는데요. 이번에는 레슬링 실력을 선보이며 상대를 그라운드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니온 벨리도 아니고 니온 페이스를 시전! 그 상태로 펀치를 퍼부으며 TKO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얼티밋 96 대회에서 에봇은 진귀한 장면을 2번이나 만들어내죠. 시작 사인과 함께 거칠게 맞붙은 양 선수, 에봇이 칼 위샴을 들어 올려버립니다. 심지어 아예 케이지 밖으로 던져버릴 기세인데요. 저 상황에서도 위샴은 펀치를 날립니다. 프로레슬링도 아닌데 아주 희귀한 장면이네요. 열받은 탱크 에봇, 거칠게 파운딩을 날리며 사이드 마운트를 잡는데요. 엄청난 덩치와 힘으로 위샴을 깔아뭉개버린 탱크. 시종일관 당하던 위샴은 결국 탭을 치고야 맙니다. 흥분한 위샴을 진정시키는 심판 존 메카시. 고생이 많네요.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에봇은 정말 끔찍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UFC 역사상 가장 잔인한 KO 장면을 꼽는다고 하면 2위는 앞서 소개드렸던 게리 굴리치의 팔꿈치 연타 KO를, 1위는 바로 이 경기를 꼽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희생양은 바로 스티브 넬마크. 183cm에 110kg로 가라데를 수련한 파이터입니다. 잽 한 방에 뒤로 밀려나는 넬마크, 에봇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입니다. 엄청난 테이크다운, WWE가 따로 없을 정도죠. 필사적으로 길로틴 그립을 잡고 시간을 벌어봅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립을 풀어낸 에봇, 무지막지하게 해머를 휘두르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는 있지만 상대가 안쓰럽게 보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넬마크, 탱크 에봇 쫓아갑니다. 기세를 멈추지 않고 죽일 듯이 주먹을 퍼붓는데요. 케이지로 밀어버리는 에봇, 그리고 오른손이 장렬합니다. 와, 고개가 완전히 꺾인 채 굳어버린 넬마크, 진심으로 사망한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상한 각도로 고개가 꺾인 채로 전신이 마비된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운 KO 장면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부상도 나중에 모두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넬마크가 당한 KO 장면을 보고 격투기 팬들은 그를 넬마킹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팬들이 제일 잔인합니다. 넬마킹의 예로는 라샤드 에반스가 료토 마치다에게 KO 당한 장면이다. 오빈스 생프루가 지미 마누아에게 당한 장면 등이 있죠. 아무튼 탱크 에봇은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2013년까지 경기를 가지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았고 WCW에서 활동하거나 인기 드라마 프렌즈에도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초창기 UFC 파이터들 중에도 특이한 장면들을 만들어냈던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력으로 순위를 매긴 게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파이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